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펌은 시스템 결합을 끊고 나서 약재의 반응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약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와인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크링이 끝난 상태에서는 모발이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건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건강해져 있는 상태, 약재의 반응이 더딘 상태예요. 특히 발수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얘들입니다. 예, 리치가 잘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수성 모발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발수성 모발을 이제 연화를 볼 거예요. 연화를 볼 건데 여러분들 초이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해야 될지. 저는 아까 진단에서 발수성 모발이라서 S컬을 제가 SS컬 정도 웨이브를 넣는다고 하면 약간 레드컷처럼 단차를 내서 제가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내가 길이를 20cm 정도 이하로 단발 형태나 이렇게 할 거예요. 롱머리에서 만약에 한다면 밑에 있는 CC컬 정도만 제가 웨이브를 내겠죠.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고객님들하고의 뭐를 해야 되냐면 상담하실 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발수성 모발은 볼륨이 잘 안 살죠. 그죠? 그래서 발수성 모발은 볼륨을 살림과 동시에 윤기가 나게 해서 리치가 잘 걸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펌제를 선택을 해야 되죠. 발수성 모발은 큐티클의 밀집도가 아주 좋아서 약재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화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죠. 매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열펌. 네. 지금 이제 열펌하고 매직하고 했을 때 연화가 그렇죠.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열펌 얘기, 네. 발열식 이옥식의 펌제를 선택해야 돼요. 예, 발열식. 저는 알카리 펌제 선택을 합니다. 알카리 펌제 많죠? 알카리 펌제 약산성 이상 7점대, 8점대, 9점대, 10점대, 그쵸? 11, 12까지, 13번까지 우리가 pH가 올라가게 되면 알카리의 농도의 값과 환원제의 값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9점대 알카리에 환원제가 9%대 정도 되는 알품약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약재를 선택을 할 때 꼭 아셔야 돼요. 알카리 펌제는 다 같은 알카리 펌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온이옥식 펌제, 일반 우리가 시스템 결합 형태를 그냥 변형시키는 일반 펌제도 13번대 알카리 펌제가 있어요. 그런 열펌력이 아니잖아요. 환원제의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알카리 펌제를 어디에 신생모에서 중간모까지는 알카리 펌제를 하고요. 원액으로요? 네, 원액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기염모 쪽에 끝부분에는 예, 산성 펌제하고 빨간 게 산성 펌제, 알카리 펌제예요. 자, 그런데 밀집도가 굉장히 좋은 애들은 뭐가 있냐면 크림 타입의 펌제가 있어요. 네, 예, 크림 타입의 펌제가 있어요. 그 굉장히 강한 펌제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알카리 펌제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도포를 하고, 자, 그래서 저는 발수성 모발의 건강한 상태는 실키 펌제 크림 타입과 알카리 펌제를 같이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크림 우리 실키 펌제하고 알카리 pom제하고 액상하고는 어떤 모발에 따라서 농도를 그렇죠. 예, 한 2대1 정도. 어떤 모발에는 발수성 모발이나 악성 충모에는 실키 펌제 실키 펌제 크림 타입과 알카리 펌제를 1대1로 하셔도 돼요. 농도를 좀 네, 농도를 진하게 해가지고 네. 하고 보통은 한 8대2 정도. 그렇죠. 크림은 한 20%만. 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펌제를 희석을 하신 다음에 약재를 도포하실 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헤어라인, 페이스 라인 쪽에는 헤어라인 쪽에 페이스 있는 가는 모발, 이런 모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셔가지고 얘는 제일 나중에 도포하셔야 됩니다. 헤어라인 쪽에 제일 먼저 물이 제일 많이 가고 손이 제일 많이 가고 우리가 헤어 드라이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목 뒤에 네이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모발이 가는 쪽에는 약재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약재를 바를 때. 자, 그러면 고객님이 발수 모발은 잘 살지 않는 모발이에요. 잘 살지 않는 모발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발은 분명히 단백질이거든요. 이 약재를 알칼리가 하는 역할이나 환원제가 하는 역할은 형태를 변형시키는 역할이에요. 얘는 직모에 가까운 모발입니다. 직모에 가까운. 그냥 일자예요, 일자. 텐션이 코일처럼 되어 있지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재를 도포할 때 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빗질해서 그냥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얘 볼륨 살까요? 살지 않습니다. 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재를 도포할 때는 제일 약한 부위를 빼시고 제일 건강한 부위를 먼저 약재를 도포한다. 두 번째, 볼륨을 살려야 될 부분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볼륨 살려야 될 거야. 난 볼륨 살릴 거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발라야 돼요? 위에서부터 발라야죠. 근데 위에 탑 부분부터 발리게 되면 모발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약재 반응이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예요. 여기는 두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음지 쪽, 건강한 쪽부터 여러분들이 약재를 바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재를 도포하실 때 이 모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스텝. 자, 두삼각에서 내가 직각 분배해서 두삼각에서 45도로 업스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재를 도포하셔야 되는데요. 약재를 도포하셔야 돼요. 1.5cm 이상 띄워서 약재를 신생모를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생모를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1.5cm 이상 띄워서. 여러분들 두피 1cm나 0.5cm 띄워가지고 깊게 들어가잖아요. 약재. 이거 볼륨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모발은 어떤 모발? 악성충모 모발이나 곱슬 모발, 교정을 시켜야 될 모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대 역할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cm 이상 띄워서 10mm 이상 띄워서 약간 건강한 머리가 어떻게 얘가 솟구치려고 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유실시키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스텝 반대 방향으로 약재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잘 하시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하시든 핀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놓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이 나 있는 모류의 방향대로 그대로 약재를 도포하셔야 돼요. 자, 이 모발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모발은 어떻게 앞쪽으로 약간 쏠려 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업스텝을 해서 그대로 도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포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뿌리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자, 완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약제 도포가 끝났어요. 약제 도포가 끝났는데 그러면 약제 도포해서 방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방치해야 되겠죠. 예. 약제가 방치해서 약제가 반응하는 시간들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발수성 모발은 1차적으로 평균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시스템 결합을 끊어지는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카리가 반응해서 모발을 평균되는 시간은 최소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열이 가하게 되면 듣가요. 열이 가하게 되면 반응의 시간이 굉장히 촉진되겠죠. 10도당 2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제를 전체 도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건열기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내가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차 연화를 보실 때 저는 열 처리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봅니다. 발수성 모발은 이렇게 돼서 시간을 보시고 나서 내가 조금적으로 부분적으로 건강하거나 볼륨을 살려야 되는 그 부분, 약세 반응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잡아서 어떻게 볼륨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60도로. 자, 나는 사이드 관자날 쪽이 곳과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 있는 부분을 만약에 이 부위만 60도로 내가 리포즘 형태로 열을 가했다면 어때요? 다른 부위보다 약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촉진이 몇 배 이상 빨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생모와 중간모까지 열 처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제 반응이 끝났어요. 거의 시간이 어느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가온기하고 자연방치하거나 자연방치할 때도 한 15분에서 20분. 가온기 10분. 그러면 한 25분이네요. 그쵸. 25분. 20분에서 뭐 15분에서 25분 사이. 자연방치하고 가온기. 네네네.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잖아요.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끝부분에 손상된 부분. 여기는 제가 이렇게 산성 폼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pH 5.0짜리요? 네, 5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5점대에 제가 아까 희석했던 그 약제나 이 알카리하고 1대1로 하겠죠. 1대1로 해도 돼요. 왜? 웨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되니까. 아니면 C컬이다. 그러면 C컬 할 거야. 그럼 얘만. C컬까지 얘만. 그러면 S컬 할 거야. 이렇게 섞어서. 웨이브를 하려면은 네. 부분도 그렇죠. 알카리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근데 이제 산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알리 같은 경우에는 얘만 가지고도 웨이브가 걸려요. 근데 이제 보통 극손상 쪽에 사용하는 산성범죄는 환원제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펌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웨이브가 안 걸리죠. 그냥 직선적으로만 할 수 있는 펌제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성범죄를 여러분들이 희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셔서 연결도 아까 시술했던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연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연결하고 시간이 가게 되면 약제가 도포가 되게 되면 얘들은 탄성이 어떻게 될까요? 연결합이 절단이 되게 되면 1.5cm 이상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늘어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약한 머리를 빗질을 계속 해가지고 핸들링 하시잖아요.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살아있겠어요? 유실이 돼버리겠어요? 네, 유실이 되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건강한 옷감은 어때요? 막 사는 옷은 탄성이 있어가지고 딱 늘어뜨리면 탄성이 있어 원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그런 질감들이 있지만
건강한 모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늘어나서 원래 구겨지겠죠. 이렇게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빗질하셔가지고 일자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발수성 모발은 연화를 보실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약재를 발라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죠, 연화를. 하나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수성 모발의 연화를 볼 때 제일 실수하지 않는 연화법.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법. 예쁘게 잡아서. 자, 이렇게 연화를 보면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컬력에 따라서 나는 강한 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왜 시스틴 결합이 절단돼야 되는 게 100%짜리 절단을 원하느냐, 50% 정도만 절단을 해야 될까? 아니면 150% 완벽하게 이렇게 탄성을 유실시키는 연화를 볼까? 저는 그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 연화라는 것은 결합체를 완전히 끊는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80%, 70%, 60%, 그 다음에 30%.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연화가 있잖아요. C컬을 하면 이 발수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연화를 볼 때 총 3, 40분을 발수성 모발 웨이브를 위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C컬이나 직모에 가까운 이 연화를 볼 때 발수성 모발은 교정이 아니잖아요. 곡선만 있으면 되잖아요. 5분, 10분이면 연화가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내가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화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연화는 나는 직선 할 거야, 나는 곡선 할 거야, C컬 할 거야, S컬 할 거야. 이 연화의 형태에 의해서 연화 시간이 바뀌고 폼제가 바뀌고, 그렇죠, 폼제가 바뀌는 거예요. 왜? 알칼리 농도가 높으면 염결합에 대한 어떤 변화, 화학적인 이온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되면 환원제, 염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모발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약재를 사용하는 샵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모발에 건조증이 많이 걸려요. 극복이 안 돼요. 시간이 되면 무조건 건조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화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화 보는 시간이 발수성 모발 같은 경우는 총 한 40분 정도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이 형태에서 내가 이 연화가 형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냥 손으로 막 당겨서 좀 제발 보지 마세요. 약재가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약재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약재를 더 시간을 길게 보고 싶으면 그 위에 약재를 도포하셔야 돼요. 이제 시술학적인 그 부분을 화학 시술에서는 그 약재 반응의 농도나 약재 원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언젠가는 강의를 하겠지만, 자, 오늘은 실전 시술하기 위해서 시술에 대한 어떤 순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화가 끝났어요.